앞으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연준 의장을 새롭게 선임을 하면 더더군다나 투자를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이제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죠. 근데 무지성으로 막 카더라 통신만 듣고 팔랑귀가 돼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들을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볼지에 대한 관점.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본질이 안 보여요. 사람이 탐욕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본질을 안 보고 껍데기만 보거든요.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하면은 나는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봐요. 테마만 쫓아다니다 보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뉴스와 함께 널뛰기를 합니다. 감정. 불행한 투자자가 돼요. 그렇게 살면요 오래 못해요. 네, 2026년 새해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결심을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항상 이렇게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은 이제 뭐 원칙이나 결심이나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자로서 원칙이라고 하면은 이분을 빼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은퇴를 선언한,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투자의 전설 워렌 버핏, 그분에 관련돼서 올해 또 새로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책의 출간을 계기로 버핏의 이야기, 또 투자에 참고할 만한 원칙들을 다양하게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으로는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머니온라인은 처음. 네, 처음입니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이렇게 버핏에 대한 공부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점은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좋은 시점이죠. 네, 너무 좋고요. 앞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거꾸로 보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자산을 증식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좀 전에 말씀 주신 자신만의 원칙, 어떻게 세울까? 그럼 가장 성공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벤치마킹의 상대가 워렌 버핏이다. 네,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의 네. 가치는 올라갈 거다. 네, 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이. 그렇죠. 올해도 뭐 이 금리가 한 세네 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 뭐 소송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맞아요. 측근으로 이제 연준 의장을 새롭게 선임을 하면 바로 지시사항 불이행을 못 하겠죠. 네, 그렇겠죠. 3번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장기로, 그리고 나만의 관점과 원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뭐 워렌 버핏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네. 더더군다나 투자를 해야만 하는 사회가 된다. 그렇죠. 안 하면 이제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소외감이 들 수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무지성으로 막 카더라 통신만 듣고 이렇게 팔랑귀가 돼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들을 워렌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걸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바라볼지에 대한 관점을 계속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본인의 저작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약간 응축적으로 집약을 한 것이 이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항상 워렌 버핏의 뭐 주주서한도 보고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걸 내재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드는 네, 거. 맞습니다. 나의 투자의 DNA에 워렌 버핏의 피가 흐르도록. 와, 나의 투자의 DNA에 워렌 버핏의 티가 네, 흐르도록. 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잠시 네. 워렌 버핏이 돼보는 거예요. DNA 이제 좀 이식을 해야죠. 네. 머니온라인은 네. 처음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직함도 의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정주영 의장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네. 워렌 버핏과 연관 지어서 한번 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은 직함은 저는 의장보다는 전 유튜버가 더 좋고요. 오,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유튜버를 오래 했어요. 아직 뭐 작지만 그래비티 인사이트라는 유튜브가 사실 저희 그래비티 벤처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나았더라고요. 내가 성장을 하고 그렇게 얻어진 인사이트로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발굴을 해서
글로벌 진출 도와주고 투자하고 또 성장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면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그래도 유니콘 기업 한 군데를 만들었고 와.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1, 2년 안에 되지 않거든요. 5년, 7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의 장기적 관점 그리고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사업가. 사업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그 주식을 사고 싶으면 회사를 인수해요. 그리고 상장사도 비상장사로 만들어 그 버리거든요. 유명한 가구 회사 있잖아요. 네, 인수한 거. 네, 네브라스카 퍼니처. 맞아요. 네, 그런 그리고 회사들. 사탕. 예, 시즈 시즈 캔디. 예, 공부 많이 하셨는데. 네. 조금. 그런 이제 회사들을 아예 통으로 소유하니까 저희 같은 벤처 투자사, 비상장 투자하는 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을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롤 모델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벤치마크의 대상이자. 예. 그렇군요. 와, 그러면은 이 워렌 버핏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또 하셨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세요? 예. 근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글로 이제 받아야죠. 아, 그 그분의 정신을. 지혜를.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좋은 시점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어떤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는 네. 오히려 투자 원칙을 그냥 배우는 것보다 이런 구루라고 맞습니다. 하는 분들에 네.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는 인생의 공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그 투자의 원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부자.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질이 안 보여요. 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떤 문장을 얘기하냐면 야, 자꾸만 주식으로 바라보지 마. 주식을 주식으로 바라보면 안 보여. 눈이 가려져. 욕심으로. 사람이 탐욕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본질을 안 보고 자꾸만 껍데기만 보거든요. 근데 이 껍데기를 한번 걷어내면 이제 바깥에가 지표면이라고 하면 외핵, 내핵 있잖아요. 안에가. 네. 그런 것처럼 회사가 있죠. 회사가 있으면 회사 데이 원 창업 첫째 날로 가보면 누가 있습니까? 창업자가 있겠죠. 그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창업자가 처음에 구상을 해서 시작한 거는 장인어른 집에 차고에서 시작했거든요. 차고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마존의 본질은 제프 베조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사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식을 주식으로 보지 마라. 이 회사를 내가 통으로 인수했다고 생각해라. 한 주를 사시더라도, 구글을 한 주씩을 사더라도 이 구글을 내가 다 가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어떻습니까? 내가 구글을 인수했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야겠어요? 세르게이 브린. 그렇죠. 그 창업자 2명 있지 않습니까? 네. 가서 만나서 아유 잘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내가 인수를 했다 하면 사티아 나델라를 만나야 되고요. 테슬라 인수했다고 생각하면 일론 머스크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일부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창업가와 나와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치 않은 거죠. 그러면 샀다가 이틀 후에 3% 빠졌다고 팔고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3년, 5년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를 주식을 기업으로 봐라. 기업의 본질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업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 데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길게 코카콜라 30년 넘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바라보고 그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금융위기도 한 2번 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본질은 이 기업의 창업가의 인격 그리고 에너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끈기 네. 이런 것들이 있는 배짱. 거죠. 배짱. 이런 거죠. 예. 실제로 의장님도 그래비티 네. 벤처스라는 것은 벤처 캐피탈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을 창업가의 마음으로 함께 네. 투자해 주시고 키우고 하고 맞아요. 계신 거예요? 근데 저 스스로도 대기업 다니다가 10년 전에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퇴직금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한 3, 4년 동안 펀드도 못 만들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또 좀 잘 되고 잘 되다가 또 힘들고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10년 정도 경험하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왜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해 두 해 반짝 이렇게 스타처럼 떠오르는 창업가들도 있어요. 그런 주식도 있어요. 그럴 때 막 불나방처럼 거기에 덤벼들면 다치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난 마음이 아파. 내 지금 힘든 얘기를 왜 저 사람은 하고 있지 하고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워렌 버핏은 답을 줍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5년, 10년, 나는 30년도 하는데 그건 너무 길다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한 주식을 길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라. 그럼 관점. 예, 이 회사가 5년 후에 뭘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다. 그러면 화성을 간다 이거는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조금 약간 잊어버리더라도 자율주행 택시 올해, 내년, 후년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 대수로만 막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뭐 BYD도 있고 경쟁이 치열한데 테슬라가 되겠어? 근데 사실 자율주행으로 보고 로보택시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면 가장 앞선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밝혔죠. 워렌 버핏이 자기가 1조 달러 보너스 받으려면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 그런 가설들을 스스로 설립하겠죠. 워렌 버핏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걸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겠죠. 예, 그런 가설들을 3년, 5년으로 내가 수립할 수 있게 된다면 워렌 버핏스러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는 일론 머스크를 투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에 적용을 하는 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은 네. 아까는 돈보다는 사람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도 예. 사람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남겼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결국 네. 나고 맞습니다.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네. 좋은 사람을 곁에 둬라 이런 네. 취지의 얘기였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또 워렌 버핏의 투자의 원칙을 네. 얘기할 때는 그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네. 돈을 절대 잃지 마라. 네. 그 돈을 잃지 말라는 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 그러면 투자, 부자 네. 그리고 돈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복한 투자자자. 네. 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예. 가는데. 근데 그 워렌 버핏이 사실은 실수를 되게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 특히 항공주 관련돼서는 거의 항상 잃었고요. 예, 그리고 신발 회사, 미국의 좋은 브랜드 신발 회사에 투자했다가 그거는 투자 원금을 100%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냥 제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돈을 잃지 마라 그 격언은 버핏이 스스로 다짐하는 말이 아닐까. 아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에게. 보고.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를 좀 인간관계도를 정리를 해왔고요. 아, 자료를 좋습니다.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 워렌 버핏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이게 직접 혈연 관계도 있지만 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패밀리입니다. 다 이제 수십 년의 관계를 특징은 뭐냐면 수십 년 동안 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버지 하워드 버핏으로부터 어떤 주식의 기본기를 좀 10살 때부터 배웠어요. 10살. 네. 10살인데 뭘 안다고. 하워드 버핏 아빠는 워렌 버핏 손을 붙잡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뉴욕 증권거래소를 탐방을 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또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 증권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의 임원을 또 소개를 해줍니다. 30분 독대를 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이제 하워드 버핏은 4선 의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니까 나름 영향력이 있어서 근데 아들을 자본가로 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교육의 산물입니다. 네, 대치동 못지 않아요. 네, 아들 손잡고 증권거래소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대학교, 대학원 가서는 그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밑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좀 웃겼던 게 하버드 대학교에 나름 공부를 잘하니까 뭐 전교 석차가 10등 안에 들었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 야심차게 이제 되게 조기 졸업하고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하버드 대학원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그대로 떨어졌어요. 인생에서 실패를 몇 번 안 해봤는데 이제 낙담을 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되게 아쉬워하고 있겠네요. 아, 그죠. 버핏을 놓쳐서 동문이 안 됐어. 네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낙담하고 이제 독서는 해야겠다고 책을 막 읽었는데 꽂힌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저작한 현명한 투자자라는 그 역사적인 책이죠. 네, 역사적인 그걸 책이죠. 거의 이제 달달 외우면서 이분은 이렇게 레전드니까 아마 돌아가셨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입학 원서를 넣으려고 막 이렇게 대학원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살아있던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이 편지를 보냈대요. 살아계신 줄 몰랐네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반갑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의 책은 제가 정말 잘 읽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또 벤자민 그레이엄은 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면접 보고 이제 입학 허가를 해줬는데 입학한 이후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 중에 워렌 버핏이 제일 어렸어요. 월반에서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데 워렌 버핏하고 벤자민 그레이엄 1대1 독대인지 알았대요. 다른 학생들은 말할 기회도 없고 둘이서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내가 이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있었는데 찾아볼까 하면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달달 외워서 알려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투자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했었으면 지금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그레이엄은 숫자만 봐요. 숫자만 봅니다.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장점은 누구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현혹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숫자만 보니까 맨날 너무 싼 것만 보러 다녀요. 네, 주가가 싼 거. 네. 이때 당시에는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0.5, 0.4.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업황도 안 좋고 회사도 좀 엉망진창이고 그거를 해결을 하던가 해결이 안 되면 회사를 팔던가 청산하던가 그렇더라도 나는 남는 게 있어 라고 할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끝이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에 너무 집착을 해서 떨어진 담배꽁초도 네, 맞아요. 네, 주워서 한 모금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시가벗 그 투자 전략인데 그런 전략대로 하다가 옆에 보이시는 찰리 먼거를 만납니다. 그 유명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형님. 워렌 버핏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투자 원칙에서 그걸 폐기해 버립니다. 싸게 저렴한 주식을 사는 거는 좋지 않다. 그건 이분의 영향인 거예요? 맞습니다. 찰리 먼거예요. 전적으로 찰리 먼거의 영향이고 본인 자서전 이 책 여러 군데다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진정한 멘토는 찰리 먼거다. 네. 그래서 사실 버크셔 해더웨이의 지분율은 워렌 버핏이 압도적이고 찰리 먼거는 지분율이 되게 작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뉴얼 그 연례 행사나 이럴 때 보면은 둘이 동등하게 그렇죠. 앉아서 어쩔 때는 이렇게 찰리 먼거로부터 잔소리도 많이 듣고 핀잔도 듣거든요. 되게 그래서 개구로 그걸 승화시키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찰리 먼거로부터 견제를 당하는 걸 즐겼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혼자서 그냥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여러분들이 여러 파트너분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이 저한테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고 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틀렸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찰리 먼거에게 계속 자신을 비판할 수 있는 마이크를 준 거죠. 그거는 마음이 진짜 넓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데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때 찰리 먼거 만났을 때도 그러고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스라에서 공부할 때도 그러고 동급에서 최강이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옆에 잔소리 하시는 형님을 앉혀놓고 존중을 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제로 본인의 투자할 때 그걸 적용을 한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보면은 막 투자할 때 누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 소중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골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외롭고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한 게 뉴스를 보는 것보다도 행동 경제학이다.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옆에도 오은영 박사님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문제아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워렌 버핏을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은 권위에 되게 복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권위에. 예. 그래서 막 유명한 어떤 증권업의 최고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살로몬 브라더스, 당시에 미국 최고의 채권 트레이딩하는 증권사였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미래에셋 뭐 이런 데죠. 예. 네. 이렇게 큰 증권사의 이제 경영진들이 탁 오면은 일단은 좀 이렇게 많은 질문을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할 때는 그냥 약간 묻지마 투자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합니다. 살로몬 브라더스에 투자를 했는데 그 시기에 살로몬 브라더스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예, 역사 속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미국 국채 스캔들 사건. 그래가지고 주역들은 살로몬 브라더스고 당시에 최대 주주가 워렌 버핏이었어요. 근데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 경영진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이거이네요. 네, 여기 끌려갔었어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완전히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살로몬 브라더스 망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미국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당시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회장 타이틀을 달고 망해가는 증권사 살리려고 본인의 모든 평판과 자산을 걸고 이걸 나는 책임지고 좋은 회사로 윤리적인 회사로 회생시키겠다 해서 2, 3년 고생해서 회생을 시켜놓고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 같은 정말 레전드 투자자들도 자신만의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투자 초보 아니면 투자한 지 한 3년, 5년 정도 되신 분들 상당히 수익이 났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특정 종목에서 나 몇 배가 됐다 자신감이 많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의 글들과 워렌 버핏의 과거의 실수나 그분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좀 견제했는지를 보시면 네. 본인의 어떤 그 투자자로서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네. 통해서 더 부를 크게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내 주변에는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요? 근데 그런 파트너? 일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아, 예.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사람이 오질 않겠죠. 버핏의 스노우볼을 보면은 사람과 지식과 자산과 기업의 네 바퀴의 수레바퀴가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순서를 매기라고 하면 1번이 지식이에요. 내가 정말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그냥 피상적인 뉴스가 아니라 뉴스 이면에 맥락을 잡기 위해서 책도 보고 버핏의 이런 원칙도 공부하고 하면서 나의 인사이트를 키우잖아요. 그게 정말 스스로 창피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함께 공부하자는 사람이 와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읽고 있으면서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리뷰를 남기고 거기서 내가 감명받은 내용 하면은 댓글이 달립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죠. 그럼 거기서 토론을 할 만한 분들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배울 점, 관점, 그분의 상대방의 시행착오, 나의 시행착오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어요. 외롭지 않고 그리고 그 토론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식을 쌓는다는 건 나의 내공을 키우는 네, 그래서 책도 나를. 읽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지식을 쌓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할 때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하는데 저는 금리, 환 이런 것들 오히려 안 해도 된다. 근데 창업가에 대한 공부는 너무 해야 된다. 그래서 창업가에 대한 네. 공부. 오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하면은 나는 창업가들의 전기를 읽어요.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봐요. 차라리 금리 환. 네,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워렌 버핏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시장 타이밍을 안 본다. 그래서 설마요 하면서 물어봐요. 안 본다니까. 나는 창업가의 전기를 읽어. 그리고 이 창업가의 전기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됐는지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스토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숫자는 여기서 보고 이게 결국은 창업가에 대한 스토리인 거죠. 예, 어떻게 말한 말을 지키는지 그러면은 보다가 감명받고 숫자가 딱 맞아요. 언행일치가 돼요. 그러면 3년, 5년 보다가 투자를 하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하고 했던 것이 워렌 버핏의 투자 역사입니다. 네. 워렌 버핏도 창업가였죠. 그렇죠. 워렌 버핏은 본질이 사업가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가가 되려면 좋은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회사의 창업가들이 좋은지 나쁜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좋은 창업가의 마인드셋을 가질 거냐?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가의 스토리를 전기를 봐서 읽는 겁니다. 제프 베조스의 발명가 방황 이 공식 전기거든요. 네. 워렌 버핏의 공식 전기는 스노볼. 그리고 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전기는 히트 리프레시라고 있고요. 뭐 다 있죠. 샘 월튼 월마트 창업가.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소 코리아 네. 예, 회장님 그렇죠. 자서전 읽어보면 네. 샘 월튼 자서전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 고객 집착. 네. 예. 그리고 뭐 제품을 싸게 사서 좋은 퀄리티로 제공해 준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공통점, 차이점들이 있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태의 창업자가 좋아. 어떤 분은 일론 머스크 같이 모험적인 분을 좋아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차곡차곡 하나씩 밟아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실 수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사티아 나델라 같은 그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조화롭게 시대 변화를 반복 앞서서 읽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럼 이제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컴포트 존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런 류의 사람이 좋아 하면은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은 그럼 양자 컴퓨터입니까? 지금은 우주예요. 스페이스X 가니까 그럼 계속 이제 테마만 쫓아다니다 보면 사람을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근데 테마를 보지 말고 사람의 본질을 보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일론 머스크를 보더라도 올해 스페이스X로 상장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피상적인 거고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한 건 언제일까? 20몇 년 전 그때 이 사람은 뭘 보고 이렇게 한 거지? 그 사이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지? 스페이스X도 망하고 테슬라도 망하고 할 뻔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거지? 막 이런 것들을 음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보여요. 네. 벤처 캐피탈 창업했으니까 사실 벤처 캐피탈에 뭐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 게 소위 창업가와 그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랑 비슷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을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된 거고 가장 벤처 투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는 모범 답안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저는 벤처 투자나 상장 주식 투자나 여러분들이 뭐 ETF 투자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투자는 결국 자신만의 관점의 싸움인데 그리고 이렇게 촉의 싸움이 아니에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단타도 많이 하고 밈 주식도 많이 타이밍. 하고 요즘 그런데 타이밍에서 ing를 빼주시길 바래요. 타임이 남죠. 네. 시간, 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 예. 결국은 워렌 버핏의 철학이 긴 시간은 누구한테나 그 기회는 주어진다. 사람의 욕망과 행동의 패턴의 오류에서 거기에서 그 시간에 주어진 그 복리 효과를 이렇게 축복처럼 주어져 있는데 먼저 도망가거나 그 주어진 축복이 나의 축복인지 못 알아보고 막 딴 데 헤매고 계속 이제 수수료로만 이제 녹아 나가는 거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뉴스와 함께 널뛰기를 합니다. 감정이. 아까 말씀 주셨던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불행한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외부 요인이. 저도 그렇게 살면요 오래 못해요. 아마 10년 이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행복해진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점점 더 이 뉴스의 이면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뉴스의 이면엔 누가 있냐? 창업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하드코어하게 진짜 젠슨 황 35년 동안 그냥 갈고 닦잖아요. 지금 젠슨 황한테 경쟁자가 없습니다. 2년 전 젠슨 황이 오늘 젠슨 황의 경쟁자. 그리고 젠슨 황은 보니까요.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랑은 맞아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그리고 사람을 인간적-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젠슨 황 같은 그러면 창업가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 3년, 5년을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젠슨 황의 10년 전, 20년 전 어땠습니까? 무명이었어요. 15년 전 젠슨 황 엔비디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그러게요. 않았어요. 어떻게 시작됐을까? 참 근데 지금 궁금하네요. 그분은 35년째 CEO 하고 있거든요. 어땠을까? 그럼 그 가운데 금융위기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막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이랬대잖아요. 되게 막 한국에서 그래픽 카드 팔려고 막 세일즈도 함께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창업가를 좀 긴 안목에서 보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창업가는 어떤 건가요? 자질이랄까요? 아니면 성공 가능성을 봤을 때, 염두에 뒀을 때. 일단 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뭔가 윤리적으로 꽉 차 있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어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런 창업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입니다. 스스로 윤리적이려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수익보다는 평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 창업가들한테 유명합니다. 창업가가 한 20, 30년 이렇게 일군 정말 좋은 브랜드의 회사가 있잖아요. 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워렌 버핏은 당신이 은퇴하시더라도 당신 자녀보다도 이 회사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이 회사의 문화와 브랜드 가치를 더 멋지게 이끌고 나가겠다. 이게 평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확실하냐면 그 로즈 블럼킨이라는 여사분이 계세요. 그 회장님인데 네브라스카에서 가구를 가장 크게 유통하는 가구 유통 회사의 체어맨, 네. 대주주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이제 뭐 70, 80 돼가지고 회사를 이제 후계 구도로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익하고 뭐 이렇게 뭐 언제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거 생각하니까 좀 탐탁치 않은데 워렌 버핏은 정말 본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막 2배, 3배 웃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거 다 마다하고 뿌리치고 워렌 버핏한테 더 낮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공동 경영 체제로 가고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서 자녀들이 거의 봉기를 일어났어요. 좀 쉬자. 엄마, 우리 좀 놀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은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엄청난 청교도 정신 이게 있어가지고 월화수목 금금금인 거예요. 이렇게 돈도 많고 해도 막 금요일 날, 토요일 날도 막 그 매장에 나와서 막 확성기 들고 네. 카페트 사세요 이러는 분이거든요. 워렌 버핏은 그래서 이 로즈 블럼킨 여사한테 더 자신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의결권이라는 것들을 몰아들여가지고 이분이 더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1930년 네. 8월 30일 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도 네. 이 AI의 변혁기에 지금 네. 정신이 없는데 네. 워렌 버핏은 오죽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30년부터 지금 거의 이제 100살을 앞두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그 아까 뭐 확성기 들고 네. 하는 그런 시대에도 사셨고 오늘날의 이제 AI 시대에도 살고 계시면서 여전히 어쨌든 성공한 투자자로 네. 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저는 본질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인터넷 닷컴 버블 때나 리만 사태 때나 항상 좋은 창업가는 10년, 20년 지나서 결국은 만들어내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뭐 100분의 1 토막 났던 회사가 아마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같이 폭락을 할 때 다 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프 베조스는 20년 후에 버텨서 세계 탑5 회사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초지능 시대에도 역시나 많은 어떻게 보면 하이프가 앞으로 계속 버블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으로 한 2년, 3년 이렇게 쭉 뭔가 버블이 형성이 될 텐데 버블이 무서워 내가 투자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버블이 올 때 그리고 지나갔을 때 언제든지 항상 중심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업가 그런 회사를 5년, 10년 지켜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저절로 좀 수익은 불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반짝 나더라도 금방 팔지 않게 되고요. 이게 복리를 누리려면 꾸준히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2배 올랐어 팔고 나서 어디 가서 그걸로 물건을 사거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를 아파트를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파트 10년 기본으로 보유하는데 주식은 그렇게 3개월, 6개월 갖고 있는 걸 힘들어 하세요. 근데 3년, 6년을 갖고 있어야 10년을 갖고 있어야 네, 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뭐 있는 이번에 거죠. 삼성전자만 봐도 네. 느끼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 맞아요. 3년, 5년 전에는 얼마였는데. 뭐 그럼요. 박스피의 대명사, 뭐 삼성전자 어떻게 그게 또 뭐 돌파할 거냐, 뭐 항상 그대로 아니냐, 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파하니까 또 이제 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아까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타임의 관점에서 의장님이 보시기에 네. 또는 버핏의 눈으로 봤을 때 앞으로 관점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나 그런 네. 업이 있을까요, 지금? 산업의 섹터나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거는 각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은 힘들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증명을 해줬어요. 버크셔 해더웨이가 시대에 뒤처지는 산업에 투자해서 물린 케이스예요. 방직업에 투자했거든요. 미국에서 방직업이 이제 없어지는 단계에서 이게 그레이엄이 알려준 대로 PBR이 낮고 가치가 싸네. 그래서 투자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현금으로 보험사도 사고 다른 이제 시즈 캔디도 사서 이걸 다시 키운 거죠. 이게 근데 일부러 이름을 그걸 안 바꾼 거는 자신의 실수를 평생 기억하려고 그렇게 한 또 거거든요. 그런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이 몰락하는 산업에 투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워렌 버핏이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산업 전체가 성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산업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산업에 그 리딩 할 수 있는, 산업에 주도할 수 있는 그 창업자, 이 사람이 이 산업의 핵심이다. 그 사람이 이 산업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꿈꾸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현실로 나타났는지 그거를 분기 단위로 한번 챙겨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조금씩 비중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는 걸 보면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 그 신뢰의 크기만큼 나의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한 종목에 올인 할 필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창업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 같이 내가 창업가다. 그러면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겠죠. 근데 투자가의 장점은 뭐냐면 워렌 버핏도 이렇게 분산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50개 분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핵심 포트폴리오는 항상 10개 내외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7, 8개 분산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11개 분산한다. 그러면 위닝 11이라고 하죠. 그 축구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골키퍼에다가 뭐 현금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수비수에 뭐 애플이나 이렇게 되게 안정적인 구글이나 이렇게 안 망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치면은 뭐 미드필더 이런데 이제 뭐 테슬라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죠. 뭐 엔비디아도 요즘에는 미드필더인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네. 좀 안정적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최전방 공격수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뭐 팔란티어 이러면 뭐 PER이 뭐 몇백 배입니다. 그러면 비싸요. 근데 최전방 공격수는 어떻습니까? 많은 비중으로 있으면 안 돼요. 최전방 공격수에다가 11명을 다 갖다 놓으면 골을 맨날 먹겠죠. 그러면 이제 오래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축구 포메이션 투자를 하시면 좀 무난하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창업가를 유난히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어떤 창업가를 유난히 어떨 때는 나한테 손실을 주는 창업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명 중에서.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서로. 다 최전방 공격수는 그렇죠. 맨날 골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너넨 뭐 하는 거야? 맞아요. 못 해먹겠네. 그렇지 나는 이 판을 떠날 거야.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고 음. 다 현금으로 갖다 놓으면 또 이제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복리를 누리려면 내가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은 이게 되게 뜨거운 시기가 있고 차가운 시기가 있으면 차가운 시기에는 다 계좌를 없앴다가 네. 한 3년 지나면 요즘 들어서 막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차가울 때, 2년 전, 3년 전에 차가웠거든요. 그때 막 투자 얘기해도 아무도 이제 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투자를 더 해야 되고 지금부터 2년, 3년 동안은 조금씩 경계를 해야 돼요. 수익이 나더라도 이건 운이고 이건 감사할 거지 내 실력이라기보다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좀 너무 과열되는 거를 경계를 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초여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한여름이 지나서 이제 막 겨울을 향해 가면 조심을 해야 되는 네. 거고. 오히려 세상이 엄동설안에 있다. 그러면은 가격보다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네, 운동선수의 가격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누구보다도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잘 맞춘다고 하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비결이. 내가 생각하는 뚜렷한 가치라는 게 존재하니까 가격이 가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설 이유가 없죠. 가격이 가치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땐 또 돈이 네. 없다고들 얘기한 사람들이 네. 그럴 땐 또 돈이 없다고 다 물려가지고 그건 이제 자신만의 그 잉여 현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남들이 다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가치라는 게 존재하면 가치보다 가격이 막 30% 2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가로 살 생각을 하진 않겠죠. 파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추가로 사진 않아요. 추가로 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 남들이 현금을 고점에서 다 써버릴 때 워렌 버핏은 현금이 남게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네. 워렌 버핏이 왜 항상 역대급 현금을 갖게 되냐? 네. 그거는 뭘 팔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막 애플 팔아서 그런 거죠 이러는데 애플 팔아서 나온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십조의 금액이 어디서 나오냐? 네. 보험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워렌 버핏을 어떤 사업가라고 생각해야 되나? 보험 사업자입니다. 미국 화재 해상과 재보험 분야에서 버크셔 해더웨이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 40%입니다. 캐시카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버크셔 해더웨이 망해가서 현금밖에 없을 때 제일 먼저 투자한 게 내셔널 인뎀니티라는 자그마한 보험사였어요. 보험사가 왜 좋냐? 보험사는 자본주의에 어디에도 없는 남의 돈을 쓰는데 이자를 안 내요. 합법적으로.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의 돈을 쓰면은 이자를 내야 되죠. 보험사는 이자를 안 내요.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생명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은 당장 제가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수십 년 후잖아요. 그것도 확률이죠. 내가 오래 살면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한참 뒤에 줘도 돼요. 그러면 보험사의 사업은 뭐냐면 이 돈을 받아서 잘 굴려야 돼요. 그러면 워렌 버핏은 보험사를 통으로 인수를 하면 이 돈을 잘 굴리면 되는 거죠. 이 돈을 빌려온 돈은 그 이자는 없는 거죠. 무위험, 무비용 남의 돈을 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플로트라고 합니다. 플로트.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러고 워렌 버핏의 여러 서신에서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의 플로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근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잉여 현금,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엄청나게 계속 늘어난다. 이거는 이걸 잘 굴리면 굴릴수록 이 보험사의 신용도도 올라가겠죠. 신용도 높은 데를 가입하시겠어요? 낮은 데를 가입하시겠어요? 당연히 높은데요. 그죠?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산의 스노우볼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산의 스노우볼. 스노우볼은 눈사람은 이렇게 조그맣게 단단하게 굴려놓으면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굴리면 알아서 커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자신의 노력이 없이 자동으로 굴러가는 ATM 머신 같은 거를 11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고 핀볼 기계를 어디서 수소문화해서 싸게 사오는 거죠. 요즘 뭐 당근 이런 거죠. 이제 중고 매물을 해가지고 고장난 거 싸겠죠. 그죠? 그럼 그거는 거의 폐기 처분 직전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학생들한테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기계 잘 고친 애 나와봐. 자, 이거 한번 고쳐봐. 그럼 그 친구한테 월급을 주는 거죠. 고치는 거에 얼마 줄게. 그러면서 고쳐지면 이걸 들고 가가지고 이발소에 가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 그 현금 좋아하잖아요. 자기 돈을 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발소 주인 아저씨랑 자 5대5 오케이 해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오마하에 그 한 여러 대를 운용을 했대요. 네. 중학교 때.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해서 돈이 짱짱짱짱 돌아가니까 그 군에서 퇴역하신 퇴역 군인이 자기 퇴직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넘겨받아서 워렌 버핏은 중학생 때 한번 엑시트를 한 영앤 리치 파이어족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이미 파이어. 네, M&A 이제 엑시트해서 목돈을 쥔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뭐 그 골프장에 가면은 이제 웅덩이에 골프공들이 막 빠져 있고 그거 네네네. 다 캐내기 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잠겨 있다는 거죠, 물 밑에. 이게 약간 불법적이긴 한데 그 친구들 중에 잠수 잘하는 애들 물안경 사주고 야 들어가서 건져내 얼마 줄게. 그럼 그걸 이제 닦아요. 닦아서 12개들이 해서 이제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간의 수공업으로. 그러고 나서 브랜딩까지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팔아요. 우와. 그런 얘기가 다 이 있어요. 책에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되게 소소한 얘기들까지 있구나. 핵심은 이 공통점 뭡니까? 네, 뭐예요? 자기가 땀을 흘리지 않아요. 어, 예, 자기가 노력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죠. 네, 스노볼처럼. 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위험한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이발소 아저씨랑 5대5. 이거 사실은 그냥 마이너스 날 일이 거의 없는. 주워온 거를 닦아서 그걸 3배, 4배 가격에 판 거니까 완전 위험이 없는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냥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구조. 예, 그거를 보험사에서도 만든 거고. 그래서 또 경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본인이 막권을 사면서 경마를 즐기는 거는 이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마 딱 1등 말이 결정되고 나면 2등, 3등, 4등 갖고 있던 분들 막권을 버려버린대요. 찢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뒤로 던져버리고 짜증나, 예, 이러면서. 하면서 나간대요. 그럼 그거를 싹 한 수백 장을 걷어요. 그러고선 말 번호대로 딱 정리해놓고 있으면은 1등 말이 실격 처리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자기 돈 안 들이고 죽기만 하면 바로 이건 돈이잖아요. 세상에. 와.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마의 확률이나 이 정보에 대한 게 빠삭해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마 정보지를 팝니다. 네. 막권 줍고 경마 정보지 팔고 청소년기에 한 거예요. 네. 근데 핵심은 하워드 버핏 아빠가 이런 거 안 말렸다는 거예요. 네. 잘 해봐. 그것도 중요하죠. 학원 갈 진짜. 시간에. 네. 하워드 버핏. 저는 창업가를 지향하는 투자자, 창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인데 창업가만큼 용감하진 않아요. 워렌 버핏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가이긴 하지만 한 사업에 모든 것을 거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실수는 줄이고 성공은 좀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투자가고, 그렇게 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론이 창업가스러운 마인드를 가진 투자가. 버핏의 기업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요거는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 외우자고요? 예, 암기 과목 밑줄짝. 예.